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다른 옆에 있는 분 무릎에 앉은 기억이 있거든요. 장애인이 굉장히 무성화된 존재잖아요. 나의 주체적인 욕망, 그런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장애 여성으로서 내 몸이 마구잡이로 다뤄지는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동안 많은 연극에서 장애인이 설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 배우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벽을 허물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을 하고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스브스뉴스에 휠고로 나왔던 그 사람 맞고요. 이 자리에는 배우 김지우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로 연기를 펼치다. 올해가 이제 8년 차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지고 나서 조금 방황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걸 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장애인 배우의 연기 연습 과정은 비장애인 배우와 조금 다릅니다. 잔존 시력이 남아있는 저시력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기도 하고 음성 리더기로 대본을 볼 때 기계음으로 듣다 보니까 각인이 되어서 말도 딱딱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굳어져 버리는 어떤 말투나 쪼가 생기는데 다듬거나 뭐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산 지가 14년이 넘었기 때문에 휠체어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는 제 장애가 뇌성마비인데요.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강직이 있어요. 긴장하거나 뭐 불안하면 비장애인들도 몸이 움츠러들듯이 저는 좀 더 심하게 보이거든요. 이 긴장을 푸는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사와 연기 속도가 모두 다르지만 차근차근 서로의 호흡에 맞춰 연기를 해나갑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다. 장면 전환이 될 때 빠르게 휠체어에 갈아탈 수 있거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가면서 그 장면을 만들고, 청각장애 배우분이 계신데 쉐어 타이핑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바로 말하는 대화보다는 조금 시차가 있어요. 서로의 시차를 조금 인정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급해지지 말자. 지금까지는 장애인 배우가 맡을 수 있는 배역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평면적인 캐릭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다. 근데 그동안 그 장애인 역할을 비장애인 배우들이 계속 해왔었던 게 있었고, 리처드 3세라는 희곡, 황정민 같은 유명한 비장애인 남성 영화 배우들이 하는 주인공 배역인데, 그 배역을 장애인 배우들이 수행했을 때 어떤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장애 연극 하면은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이 결핍과 극복의 서사 위주의 어떤 좀 전형적인 이미지 재현이 많았는데, 좀 그런 걸 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장애인 배우에게 맞는 연기가 무엇일지도 함께 고민했다고 합니다. 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각 장애인이신데 보이스 액팅 코치님하고 같이 성인 관점에서 잘 들릴 수 있게 고치기보다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자막과 수어 통역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됐고요. 지훈님도 발성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목소리를 크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관객들한테 이 말을 잘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일지를 배우의 몸에 맞게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위주로 설치된 무대에 오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 위주의 공연장에 들어가다. 배우들이 들어가려면 누군가에게 들려서 들어가야 한다거나, 극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항상 그 안내는 하거든요. 그건 비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고, 장애인 관객 혹은 장애인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잘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는 거죠. 제가 조금만 어두워져도 되게 약하거든요. 조명기기나 너무 가까이에 막 이렇게 타닥타닥 있다 보니까 더 위험한 경우도 많았고, 객석의 맨 앞줄에 제 비어있는 자리로 가서 앉아서 같이 공연을 관람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오는 조명이 너무 세다 보니까 눈이 부셔서 그냥 다른 옆에 있는 분 무릎에 앉은 기억이 있거든요. 모두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다. 배우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배우와 함께하는 공연에는 어떤 스텝들이 필요할까요? 청각장애인 배우와 소통하기 위한 문자 통역사와 수어 통역사, 장애인 배우의 연습을 도와줄
접근성 매니저분들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신 성수 배우님에게는 방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기 유도 블럭을 깔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감추는 방식으로 극장 무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무대를 만들자 해서 그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도 전자 유도 블록도 자막 그 스크린도 아예 노출을 하고 좀 그런 방식으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음성 해설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은 하는데 자막이나 수어 통역은 제공되지 않느냐, 서로 다름에서 오는 어떤 그 차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오히려 이런 차이들이 공연을 풍성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고, 비장애인 관객들도 장애인 관객들하고 같이 공연을 보려면 어떤 본인에게는 중복된다고 느껴지는 감각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감각이라는 것을 오히려 경험을 해보시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제작비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그 지원 사업만으로는 모든 장애 유형들을 커버할 수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공연장이 위험하고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우리가 아직 장애인 잘 모르고 실수할까 봐 걱정되고 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러면은 절대 그때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보다 장애 예술인도 똑같이 예술인처럼 도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많은 시선을 받다 보니까 저는 항상 뭔가 연기하는 사람, 항상 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대는 그런 시선들을 인정하고 날 봐!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눈이 나빠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점들이 많은데,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기존에 있던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장애인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